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강의를 하게 된 마이쇼퍼 대표이자 퍼스널 이미지 컨설턴트 강아라라고 합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미지 브랜딩의 의미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다. 퍼스널 아이덴티티, PI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성향 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을 통하여 자신을 포지셔닝할 수 있다. 학습 내용으로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퍼스널 아이덴티티, PI 요소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RU, I can read you 라고 하는 성향 분석을 통해서 나의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라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을 하고 싶은지를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이란 세 가지 단어를 조합한 의미인데요. 개인의 라는 뜻을 가진 personal이라는 단어와 심상이라는 뜻을 가진 이미지, 그리고 brander라는 뜻을 가진 branding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personal image branding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란 심상,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내 마음속에 맺히는 형태, 떠오르는 형태, 그래서 무엇이 떠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이미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 이 카페는 이런 느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심상이라는 뜻의 이미지를 뜻하는 거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뜻하고요. 브랜더이라는 단어는 고대 노르웨이에서 소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 행위를 통해서 소유자를 표시하는 브랜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태워서 새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 가치관, 비전, 장단점, 매력, 재능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포지션과 목표를 정하는 데 있고요. 시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주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유지와 관리를 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순히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을 통해서 한번 어떤 시기를 잡고 이 브랜딩을 하고 끝이 아니라 이 브랜딩을 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나의 브랜딩 포지셔닝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의 기대 효과로는 먼저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브랜딩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단순히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태어난 그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투자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교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강의도 하고 또는 개인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예쁜 미소를 당연히 지어야 하기 때문에 미소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의 치아가 아주 균일하게 예쁘게 고르지는 못해서 시작 전에 큰 결심을 했던 게 바로 치아 교정이었어요. 그 치아 교정을 통해서 좋은 미소를 보여주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타인에게 신뢰가 이 사람이 이미지 컨설턴트인데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저 또한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를 해줍니다. 사실 저 또한 20대 초반에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당연히 내가 가진 장점이 어떤 것인지 나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를 못했었죠. 하지만 이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나의 에너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어필했어요. 사실 초창기 제가 아마 이미지 컨설턴트를 시작했던 한 7, 8년 전에 저희 이미지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CS 강의부터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많은 영역들을 넘나든 아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메이크업 박스를 핫핑크색으로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바이브런트한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핫핑크색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다니다가 정말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미지 컨설턴트가, 어떻게 강사가 핫핑크색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다닐 수 있냐.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혹은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까만색 그 기본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브랜딩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을 했던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그게 꾸준히 1년, 2년, 3년이 쌓이다 보니 강아라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항상 밝게 웃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고객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CS나 퍼스널 컬러 다양한 강의들을 했지만 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강의도 좀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사실 오늘은 조금 긴장을 해서 좀 딱딱하게 지금 긴장한 상태인데요. 원래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강생들이나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좀 와우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빵빵 재밌게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고객사가 점점 공기업이라든지 학교 이런 게 아닌 좀 대규모 행사 혹은 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재밌는 좀 쇼잉이 필요한 그런 강의들, 그런 행사들로 많이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이미지 브랜딩을 나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나의 퍼스널 컬러에 맞게 꾸준하게 어필을 했더니 나의 고객사 또한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쟁력 또한 높여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쟁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심지어는 회사를 다니더라도 나의 경쟁 직원이라든지 나와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쟁 시장 속에서 나라는 이미지 브랜딩을 확고하게 자리매김 포지셔닝을 하면은 경쟁력을 높여서 선택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경쟁 상황 통해서 강하라 아니면 안 돼. 강하라 강사 꼭 불러주세요. 라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몸값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최저시급 혹은 무페이 강의
부터 저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저의 강의료가 측정이 되어 있고 시장가에 비해서 저도 높게 좀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꼭 저에게 강의를 맡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몸값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는 대로 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나의 가치를 정의하고 나의 고객사에게 이것을 경쟁력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란 이런 신뢰감, 내가 누구인지 정의, 또는 나의 고객을 정의, 나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몸값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장사를 하게 되면 내 주변 상권에 있는 다른 가게가 나의 경쟁사가 될 것이고, 혹은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동정업계의 브랜드들이 나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나의 고객사는 당연히 회사가 되겠죠. 회사는 나의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월급 주니까 다니는 거야가 아니라 나의 고객에게 나도 잘해야 할 것이고 고객도 나에게 신뢰감을 얻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회사를 다니시더라도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고 몸값을 높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Personal Identity, PI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al Identity란 개인의 라는 뜻의 personal과 identity라고 하는 신원, 정체, 독자성이라는 요소에 해당될 거예요. Personal Identity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Personal Identity 요소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요소로는 표정, 매너, 바디랭귀지, 화술,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 PI 요소라고 부르는 Personal Identity 요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어 나를 인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항상 웃고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은 매너가 정말 좋아. 너무너무 친절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바디랭귀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허그를 한다든지, 혹은 이런 제스처들을 큼직큼직 시원시원하게 이런 큰 제스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작은 제스처, 소극적인 제스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다른 바디랭귀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스피치 능력.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굉장히 큰 낭낭하고 밝고 명쾌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말을 굉장히 빠르고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보이스 톤과 화법, 화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헤어스타일. 우리가 어떤 큰 모임에 갔을 때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쇼컷 했던 사람 기억나? 혹은 긴 생머리를 한 사람 기억나? 이런 식으로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메이크업, 빨간 립스틱 바른 사람이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패션 스타일링, 예를 들면은 핑크색 코트를 입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이 이 7가지의 요소들 중에서 단 3가지가 컬러를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패션, 메이크업, 헤어가 이 색깔, 컬러와 형태를 통해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눈으로 시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3가지의 PI 요소예요. 그래서 이 PI 요소들은 크게 이 2가지 파트로 나뉠 수가 있는데 표정이라든지 매너, 바디랭귀지, 화술 같은 경우에는 나의 성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나의 성향,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잘 웃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항상 조금 컴다운된 표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나이스한 매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이기적인 매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랭귀지 자체도 소극적인 바디랭귀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큼직큼직한 혹은 먼저 다가가는 이런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화술 또한 다양한 보이스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의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후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건데요.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성향을 통해서 내가 이미지 브랜딩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패션, 메이크업, 헤어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통해서 시각화된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퍼스널 컬러는 굉장히 좀 에너지가 강하고 좀 비비드한 선명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향 또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력이 강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 퍼스널 컬러와 성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성향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비비드한 컬러, 퍼스널 컬러가 어울린다고 절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널 컬러와 성향 또한 완벽히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향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격을, 어떤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어떻게 패션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지,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브랜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미지 브랜딩을 할 때 이 IRI 디자인 연구소에서 만든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 툴을 쓸 건데요. 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동적인이라고 하는 우리 움직이는 에너지죠. 이렇게 차분하게 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막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진 다이나믹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정적인이라고 하는 stat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은 이렇게 축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적인 쪽에 보시면 있는 단어들이 활동적인, 스포티한, 자유로운, 율동적인, 다양한, 선명한, 돋보이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적인 축에 보이시는 단어들을 보시면 가지런한, 단정한, 정돈된, 그윽한, 단순한, 정적인, 조용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 왼쪽과 오른쪽의 단어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이미지.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소프트 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하드한이라고 하는 딱딱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축, Y축을 또 연결을 해보면 부드러운 쪽에 소프트 축 쪽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가벼운, 투명한, 섬세한, 깔끔한, 얕은, 상쾌한, 맑은 이런 단어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드한 쪽에 보시면 기능적인, 깊은, 무거운, 견고한, 남성적인, 도시적인, 와일드한, 거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사뭇 분위기들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4가지의 축을 통해서 XY 축을 통해서 이미지라는 단어들을 분포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간혹 가다가 타인이 보는 나의 이미지와 또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바라는 나의 이미지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바라는 저의 이미지에 하트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정말 이런 깔끔한, 부드러운, 가벼운 이런 청순한 없나요? 저 정말 청순하고 싶은데 이런 청순한, 순수한, 연약한 이런 단어들이 제가 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바라는 이미지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쪽에 속하는 좀 여자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느끼는 이미지를 제가 별표를 해볼게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는 시원시원한 또는 개성 있는 또는 강인한, 기운찬, 강한 또는 서양적인, 기능적인, 도시적인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선명한, 활동적인, 자유로운 이런 단어들. 사실 이게 제가 퍼스널 컬러라는 것을 또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제가 바라는 저의 이미지와 타인이 보는 저의 이미지였어요. 이렇게 갭이 크다 보니 항상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링을 하고 다녔겠죠. 약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저의 이미지와 제가 원하는 게 달랐으니 우리 현실과 이상의 갭이 크니 행복하지 않았겠죠. 저는 너무너무 청순하고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이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태어난 인상 자체가 그리고 저의 이런 모질이라든지 이런 머리숱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눈빛도 언제나 이글 아이였어요. 언제나 이렇게 눈을 굉장히 선명하게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현실과 이상의 갭이 조금 커서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링을 하고 다녔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을 알고 나서는 이 가지고 있지 못한 내가 바라는 이미지를 이쪽으로 땡겨가면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인과 나의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억지로 청순하려고 노력해봤자 애초에 청순하게 태어난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청순하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는 강하라 라고 하면 굉장히 에너지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전문성 있고 강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니 내가 하는 일들이 즐거워졌고 내가 하는 스타일링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직업들 이런 것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타인이 보는 이미지와 내가 바라는 이미지가 일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갭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이 갭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 페이지
지워드릴게요. 스크린샷 하셔서 내가 바라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하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스크린샷 한 이미지를 나의 친구에게 준 다음에 내가 어떤 이미지야? 내 이미지에 별표해줘 라고 한 다음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나를 브랜딩하고 포지셔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CRU 성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RU 성향 분석은 I can read you, 나는 너를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우리 먼저 식스센스에 방영된 ICRU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연애는 그렇게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하고 이런 건 사실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 사실. 이거 근데 잘 만들었다. I can read you.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나 문자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잠깐. 영어 없어요? 영어 있어요? 오 마이 갓, 영어 있어. 이거는 정말 디테일이다. 준비한 거면. 이러면 진짜란 얘기인데. 이러면 진짜란 얘기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질문이 적어. 질문이 너무 적어. 그러네. 그건 좀 이상해. 하나 판단을 한다고? 근데 이게 저희가 테스트용이라서 Talking to others, okay. Tend to speak calmly and gently, like refer to barriers.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려우시죠? 해보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다 했는데 가짜. 오 마이 갓. I hate Sixth Sense. 선생님 제발 진짜 하세요. 네? 네. 제발 진짜 해야 돼요. 예. 아 진짜요? 왔다. 결과가 왔다. 떨려. 저희가 이제 기질 진단을 했잖아요. 기질 검사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도출을 해보니까 이 4사분면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신 걸로 나오셨어요. 오. 이야. 일단은 AOMG에 계신 그레이님과 로코님은 같은 D, 분석가 유형이라고 하는 곳에 공통적으로 1차 유형을 공유하고 계셨는데 너무 신기하다. 부드러우냐 조금 강하냐의 차이가 있었고, 출연진 분들 중에서 의외였던 건 상엽 씨가 저는 부드러운 유형이 상담가 유형 쪽에 좀 점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되게 강한 유형이 나오셨어요. 뭔가 여기가 이제 행동가 유형이라고 해서 되게 주도적이고 주장하고 강한 어떤 성향의 유형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강한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상엽 씨가 비교적으로 발톱이 좀 숨겨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 재밌다. 또 보시면 유재성님과 미준님은 같은 유형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내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는 추억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유형으로 나오셨거든요. 어떤 케미나 성격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미주.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우리 미주님과 유재성님이 같은 성향으로 나오셨고요. 로꼬와 그레이, 같은 직업, 비슷한 직업을 가진 로꼬와 그레이님이 또 같은 성향이 나오셨죠. 이렇게 ICRU 성향 분석은 4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바로 R 성향, E, 그리고 A, E. 제가 먼저 여러분들도 ICRU 성향 분석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드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긴 문장으로 된 질문을 조금 어렵게 풀이하는 방식도 있고 카드로 좀 재밌게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키워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향 분석을 하실 때는
네 가지의 성향 중에서 이 가로축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 네 가지의 성향을 읽어보고 나와 가장 가까운 단어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사교적인, 그리고 원칙적인, 재치 있는, 도와주는, 야망 있는, 안정적인 중에서는 저는 야망 있는 선택할게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함께하는, 목표 지향적인, 꼼꼼한 중에서는 저는 목표 지향적인 선택을 해볼게요. 독창적인, 친근한, 결단력 있는, 빈틈없는 것 중에서는 저는 결단력, 저는 빠른 선택을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혁신적인, 상냥한, 도전적인, 공정한 중에서는 저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감성적인, 유능한, 분석적인 중에서는 저는 좀 분석 능력이 발달한 편이고요. 변화를 추구하는, 조화로운, 추진력 있는, 계획적인 중에서는 조금 고민인데 계획적인과 추진력 있는 중에서는 저는 제 별명이 강추진일 정도로 저는 좀 추진력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독특한, 경청하는, 성취하는, 논리적인을 봤을 때 저는 좀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측력이 뛰어난, 현실적인, 카리스마 있는, 규칙적인을 봤을 때 저는 좀 예측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방적인, 양보하는, 활동적인, 체계적인을 봤을 때는 저는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요. 약간 이과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배려하는, 리드하는, 신중한을 봤을 때는 좀 리드하는, 리더십이 강한 편이고요.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나랑 가장 가까운 단어에 체크를 해주셨으면 우리 토탈 점수를 한번 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R에는 하나, 그리고 E 성향에도 하나, A 성향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나왔어요. 가장 높게 나왔네요. 그리고 E 성향에는 죄송합니다. 이거 D로 고칠게요. D 성향에는 원칙적인, 분석적인, 체계적인 이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A 성향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D 성향이 높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1순위, 2순위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성향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A, D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이거를 지워드릴 테니까 스크린샷을 하셔서 가로 한 줄씩 체크를 해가시면서 하면서 내가 어떤 READ, 우리 read죠. READ, read 성향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read you 라고 하는 이 성향 분석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R이라고 하는 revolutioner, 창조가입니다. 창조가. 그리고 emotional, E 성향인 상담가가 있고요. 그리고 actioner라고 하는 A 성향, 바로 행동가입니다. 그리고 디텍터라고 하는 D 성향의 분석가.
이렇게 4가지의 성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각각의 성향의 장점과 단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쭉 알아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볼루셔너의 경우에는 내가 곧 아이디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하시는 창조가이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모셔너 같은 경우에는 가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산이다. 사람들 속에서 활력을 얻는 이모셔너가 있고요. 그리고 저의 성향이죠. 나는 행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고요. 액셔너. 그리고 디텍터. 마지막으로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팩트와 디테일엔 역시 분석가, 디텍터다. 이렇게 4가지의 성향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EAD. 그래서 I can read you 라고 할 때 이 EAD 요 성향이 바로 ICRU 4가지의 성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가의 레볼루셔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MBTI랑 조금 요즘은 모두들 MBTI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MBTI의 성향과 조금 연결을 지어보자면 창조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MBTI에서 N 성향이 나오시는 분들, 이 직관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창조가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원래 이 직관력이 강한 사람들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 상상력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취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창조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가 유형에는 예술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뒤쪽에서도 배울 건데 이 예술가 분들이 보통 창조가 유형이 많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협력적인 상담가, 이모셔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쳤을 때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친근하고 사람 너무 좋아하는 약간 댕댕이 같은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담가 분들이 많으신데 MBTI로 한번 보시면 좀 F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상담가 성향이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액셔너, 통제하는 행동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더십 있고 추진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또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행동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행동가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보통 MBTI에서 T 성향이라든지 J 성향이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행동가 분들 중에서는 좀 리더십 역할을 하는 사업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분석적인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물을 굉장히 섬세하고 좀 디테일하게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매사에 꼼꼼하고 정확한 일 처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2 성향이신 분들이 또 이렇게 분석가이신 분들이 많고요. 우리 또 너무 외향적인 2 성향이신 분들은 약간 꼼꼼함을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분석적이신 분들은 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차분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능력이 많이 발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성향 분석의 ICRU 레볼루셔너, 이모셔너, 액셔너, 디텍터를 도형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레볼루셔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예요. 이거는 형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레볼루셔너의 키워드는 공상, 미학, 직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측 불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형태가 없다. 그리고 보라색이에요. 레볼루셔너는. 우리 원래 보라색 하면 떠오르는 컬러 이미지가 조금 몽환적이고 좀 더 예술적인 감각이 많이 발달하고 좀 로열티 있는 그런 성향, 그런 컬러 이미지를 가진 게 바로 퍼플 컬러인데요. 이 레볼루셔너는 굉장히 몽상적인 보라색을 이미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모셔너 같은 경우에는 그린이에요. 우리 퍼플 그리고 그린 이 초록색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내추럴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린, 초록 이런 거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미지가 들까요? 아니에요.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타인을 도와주고 또는 개선해주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모셔너의 신뢰, 이타심, 순종, 겸손, 부드러움, 사교 이런 성향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동그라미예요. 우리 아까 레볼루셔너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없었더라면 이모셔너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여서 약간 바퀴처럼 또는 이런 공처럼 어디에 놔둬도 유하게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 이모셔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왜냐면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유하게 잘 섞인다. 굴러간다 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향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면 이게 이렇게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인즉슨 약간 우리 우유부단하다.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한다. 또는 결정을 번복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모셔너의 단점으로는 우유부단함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액셔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정적인 레드 컬러예요. 강렬한 레드 컬러인데요. 이 액셔너는 삼각형을 가지고 있어요. 삼각형은 상승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뾰족뾰족한 예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겠죠. 이 액셔너는 자신감, 능동성, 능력, 성취, 행동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워딩을 조금 거칠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말이라든지 행동이 다른 성향들을 콕콕콕콕 찌를 수가 있어요. 타인에게 조금 타격을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액셔너가 레볼루셔너를 콕 찌르면 이들은 어차피 형태가 없어요. 이렇게 콕콕 찌르더라도 슉슉 피해간다는 거예요. 타격감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액셔너와 레볼루셔너는 크게 많이 부딪히지는 않아요. 어차피 액셔너의 날카로움이 레볼루셔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이모셔너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약간 모찌모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날카로운 액셔너가 이모셔너를 콕콕콕콕 찌르면 너무너무 타격이 되겠죠. 상처를 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셔너 분들은 이모셔너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텍터를 한번 보시면 네모예요. 이 바닥이 아주 안정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큰 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추구하고요. 실제로 빠른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다리도 10번, 20번씩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래서 빨리빨리 행동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돈, 의무, 노력, 수양, 신중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타입이다. 그러면서 네모가 묵직묵직하면 우리 이모셔너가 이렇게 떼구르르르르 굴러갈 수 있다면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굴르지 않아요. 네모이기 때문에 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직에 있어서 혹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되기보다는 조금 의견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만 한번 체크해보고 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블루 컬러예요. 블루, 액셔너는 레드, 이 컬러들을 가지고 있는데 블루의 의미, 우리 이 수업에서 혹시 앞쪽에서 컬러에 대해서 배우시죠? 컬러 이미지. 블루의 컬러는 신뢰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보험사에서 CI, 컴퍼니 아이덴티티 로고 컬러로 많이 선호하는 컬러예요. 블루를 사용했을 때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조금 신뢰감 있게 정직하고 좀 안정감 있는 이미지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블루인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굉장히 믿음직한, 다른 사람들이 이 디텍터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디텍터가 추천하면 무조건 따른다. 왜냐면 이들은 이미 완벽한 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레볼루셔너, 이모셔너, 액셔너, 디텍터가 다양한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 좀 깊게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볼루셔너의 욕구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 새로움,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레볼루셔너 분들은 반복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같은 정시에 출근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업무 시간 동안 늘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나의 인생에 낙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흥분되는 일, 도파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흥분되고 새로운 일,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존경, 이 레볼루셔너 분들이 직관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능력도 좋아요. 업무 성과도 굉장히 좋으시고 빠른 결정과 빠른 행동력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꼼꼼하고 분석하고 신중하게 하기보다는 그 감각적으로 느낌을 통해서 바로바로 결정하고 바로바로 행동하는 또 장점이 있고요. 또 그 예측력이 언제나 적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인정과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통제가 적은 자유로운 환경. 그래서 이분들이 프리랜서를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구속받고 정시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내가 좀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내아의 빠른 결정과 아이디어를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통제가 적은 자유로운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술가도 많겠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레볼루셔너들은 항상 바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흥분되는 일들이 많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다 찾으러 다니면서 내가 경험해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도 집에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어디 새로운 것을 경험하러 다니고 춤도 추러 다니고 막 등산도 하러 다니고 액티비티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또 신비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일 처리를 좋아합니다. 레볼루셔너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 공직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직장들보다는 좀 자유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실제로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 레볼루셔너 성향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타트업 자체가 이미 기존에 있는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레볼루셔너이신 분들이 스타트업 대표이신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레볼루셔너의 일반적으로 레볼루셔너는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고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 또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걸어다니는 사전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뛰어난 직관력, 그리고 낙관적이고 자율적, 활기차고 역동적, 훌륭한 스토리텔러다. 머릿속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개그맨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스토리텔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나 혼돈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겨요. 약간 우리 MBTI에서 얘기하는 P 성향이 조금 강하시는 N이나 P이신 분들이 그래서 이 레볼루셔너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요. 다음은 이 레볼루셔너의 강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볼루셔너 분들은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요. 컨셉 설정에 능숙해요. 그래서 기획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기획자들 분들, 아이디어 기획 또는 마케터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장기적이고 큰 관점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있고 뛰어난 직관력, 통찰력, 예측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토리텔러라고 했잖아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고 전체를 보는 능력,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우리 빅픽처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탁월하고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찾아내는데 능숙하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에도 능숙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신선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하시는 분들이 레볼루셔너 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강점이 있다면 약점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레볼루셔너의 약점으로는 틀에 박힌 업무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꼼꼼한 업무 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조금 업무에서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을 해주시면 좋은 업무 능력을 펼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잘 필기하고 기록하는 능력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레볼루셔너 분들은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조금 무관심한 경우. 그치만 이것도 우리 두 번째 성향인 이모셔너가 있는 레볼루셔너 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장점과 약점들 이런 것들은 나의 2차 성향, 두 번째 성향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어린아이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의견을 좀 강하게 표출하고 보여주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죠. 관심받고 싶어해요. 레볼루셔너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 너 정말 독특하다. 너는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약간 관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목표의 결과나 평가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볼루셔너들은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재미를 얻었어. 혹은 많은 것을 배웠어.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업무나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의 성과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참을성이 부족하다. 우리 이거는 요런 거, 상대방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분노함과 요런 참을성은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뭔가를 다양한 것에 세상에 관심이 많고 언제나 눈과 귀가 열려 있어요. 레볼루셔너들은. 그러다 보면은 조금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깊게 오래 끌고 가는 힘이 조금 약할 수 있다. 우리 뒷심이 약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정신이 분산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말이 많고 말만 앞서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볼루셔너이신 분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취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볼루셔너 분들은 이것도 마치 요 과정 중심주의자인 성향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했던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다 보니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이 많고 말만 앞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무리한 계획이나 무리한 시도, 해보자, 가자, 일단 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계획, 우리 아까 디텍터, 네 번째 성향인 디텍터랑은 굉장히 정반대되는 분석가들은 너무 움직이지 않아요. 분석하고 검토하고 돌다리를 10번씩 두드려 보느라고 좀 진행이 더디다면, 이 레볼루셔너 분들은 일단 해! 하고 생각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레볼루션은 또 지그재그 도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좀 불안감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약점들을 조금 개선해 주시면 훨씬 사회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레볼루셔너에게 적합한 직업 한번 볼게요. 새롭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적합하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환경. 우리 그래서 새롭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가 이제 예술적인 분야라든지 기획, 마케팅, 이런 거를 들 수 있을 거고요. 독립적으로 일하는 환경은 프리랜서,
직업이 여가나 개인적인 관심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 것. 그래서 이 플로리스트 이런 분들은 꽃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고 좋아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겠죠. 혹은 춤을 너무 좋아해서 뭐 댄스 선생님이 된다든지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했을 때 행복감을 얻으시는 분들이고요.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감성적이며 독창적인 직업군이 많다. 우리가 새로 들어보는 그래서 우리 유튜버 분들이 대부분 레볼루셔너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직업의 장점에 해당되는 게 아마 유튜버가 아닐까. 새롭고 창의적인 거,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되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재밌게 영상을 촬영하고 콘텐츠를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는 직업 분야를 한번 보시면 예술가, 디자이너, 사진작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패션 코디네이터, 경연 전략, 상품 기획, 광고, 홍보, 이벤트 기획 이런 분들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요. PD, 그리고 이벤트 사회자, 개그맨, 아나운서, 성우, 모델. 의외로 아나운서 분이 이제 레볼루셔너 많은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이 레볼루셔너 분들은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에 빠르게 임기응변에 대응하고 말을 조리 있고 재밌게 풀어나가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마이크로 먹고 사는 분들이 아마 이 레볼루셔너 성향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볼루셔너 성향을 우리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레볼루셔너의 욕구,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강점, 약점, 직업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레볼루셔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력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 있다. 통통 튄다. 넌 정말 특이해. 재밌어.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아마 레볼루셔너 성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좋은 위치, 좋은 포지셔닝, 브랜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향인 이모셔너 한번 볼게요. 이모셔너의 욕구는 협력, 개인의 안전, 동의, 수용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요. 업무 처리 시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모셔너이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내가 일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자꾸 독촉을 하면 잘하는 일도 버벅거릴 수 있고요.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들,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이런 바이브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해요. 우리 아까 레볼루셔너는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모셔너 분들은 완전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는 친밀한 환경을 원한다. 승자와 패자가 없이 모두가 윈윈하는 세상을 원함. 그래서 이 이모셔너 분들은 평화주의자예요. 절대 불화를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서 친구들이 싸우면 나서서 뜯어말리는, 얘들아 싸우지 마. 우리 싸우면 안 돼. 우리 서로 다 행복해야지. 이런 윈윈하는 세상을 원하고요.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레볼루셔너들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주하는, 심지어 내가 오늘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만난 점원분들과도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고요. 가까운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일하기를 원함.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무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 이모셔너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재택근무. 우리 재택근무하면 너무너무 편하고 다들 선호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이모셔너 분들은 당장 몸은 편하겠지만 이게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되었을 때는 우울감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분들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소통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오는 사람들인데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조금 우울감에 빠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우리 호기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조금 과하다면 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과하다 보니 사람들을 조금 귀찮게 할 수는 있어요. 워낙에 관심이 많고 다 도와주고 싶어하고 다 참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싶어 한다. 이런 욕구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모셔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의리가 굉장히 강해요. 절대 배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고 그들에게 협조한다.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성실하고 활력이 넘친다. 언제나 열심히 하는. 그리고 사교적이며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소통왕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이모셔너 분들이 feeling 이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머리보다는 마음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이 친밀하게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거를 선호하시고요. 동정심과 연민이 많다. 그래서 이 이모셔너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요. 심지어는 길 가다가 이제 조금 불우하신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모셔너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악용을 해서 좀 좋지 않은 제안을 한다든지 뭐 금전적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모셔널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 내면의 감정의 소리에 집중한다.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뭐 눈앞에 보이는 이득 또는 뭐 이익보다는 내가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의사결정 시에 주로 전체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내 주장을 막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고집하기보다는 이 이모셔너 분들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은 우리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다들 중식을 먹고 싶다. 근데 나는 오늘 일식을 먹고 싶었어. 하지만 친구들이 중식을 먹고 싶다면 고민하지 않고 따라가는 분들이 바로 이 이모셔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분쟁, 절대 안 되죠. 갈등이나 분쟁이 있으면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이분들은 괜히 내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트러블이 있거나 이러면 좀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셔너의 강점 분들은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훌륭한 팀 플레이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뛰어난 공감 능력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본능과 육감이 발달했다. 감각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열려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생각이나 행동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유연성. 너무 내 주장만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따라주는 편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굉장히 용이하고 이해력, 수용력, 포용력이 뛰어나다.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고 참을성이 있음. 소통 왕입니다. 우리. 훌륭한 경청자이자 관찰자. 그렇기 때문에 이모셔너이신 분들은 스피커보다는 리스너 성향이 강하세요. 우리 아까 레볼루셔너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말해야 돼요. 하지만 이모셔너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 재밌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스너 역할을 굉장히 잘 하시고요. 자기 통제력이 뛰어나다. 균형 감각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그래서 이모셔너이신 분들은 주변에 평판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 사람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도와주길 원하기 때문에 이모셔너 분들은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모셔너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모셔너 분들은 워낙에 감정이 발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감정에 빠지면 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모셔너 분들이 속상할 때는 이불 밖에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편안하지 않은 상황을 불편해하거나 불안하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 마음을 잘 두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혹은 조금 불편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래서 이 이모셔너이신 분들은 불편한 사람이랑 식사를 하면 체하세요. 그 정도로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요.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혹시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다양한 걱정. 왜냐면 이분들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행동하는, 약간 우리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내가 선호하고 나의 취향,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타인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 살려고 하는,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 흔히 이제 그 학생, 어린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좀 이모셔너 성향이지 않을까.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고 쉽게 만족해하는. 그래서 이 쉽게 만족한다는 뜻은 뭐냐면 목표를 아주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만 목표 설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결과가 굉장히 높지 않고 조금 결과치가 좀 낮게 평가될 수가 있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과를 조금 빠르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에 대한 저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갈등 발생 시에 주로 양보한다. 그래서 사과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갈등 자체를 불편해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갈등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모셔너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미안해 라고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미안해 라고 하면 일단 상황은 끝나기 때문에, 그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회의나 대화 시에 핵심에서 벗어나 산만해 보일 수 있다. 요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요지를 집중해서 파악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미팅을 하는 상대에
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기심은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는지, 오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남자친구는 있으신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대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쉽게 공감하고 동화된다. 이게 바로 좀 우유부단한 단점이지 않을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존재하고 벽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이모셔너 분들은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꼭 옆에 있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성향을, 이모셔너 성향이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과 항상 거리를 두는 편인데, 그래서 이모셔너의 친절함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모셔너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업에 적합하고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일하는 직업, 사람들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업무. 그래서 우리 HR, Human Resource 파트, 인사과에 일하시는 분들, 이 이모셔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사람을 돕는 직무에 적합하고 논리나 분석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는데, 이게 바로 디텍터의 이 분석가의 성향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모셔너 성향이지만 세컨 성향이 D이신 분들, 이 D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도 훌륭하게 행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디텍터의 성향이 논리나 분석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컨 성향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교사, 교사, 언어치료사, 운동감독, 코치, 진로상담 또는 직업상담, 보육교사, 통역사 이런 분들 서포트하는 업무에 굉장히 적합하시고요. 인사과, 그리고 교육, 고객 서비스, 영업직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모셔너 분들이 선택하시면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머천다이저, MD, 샵마스터 이런 것도 다 이제 셀링을 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매일매일 다양한 고객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는 분들, 리셉션, 비서, 관리직, 또는 작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스튜어디스. 그래서 실제로 이 간호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이모셔너 디텍터의 이 꼼꼼함도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간호사 분들이 실수로 막 다른 약을 제공한다든지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꼼꼼한 업무가 필요한 것에는 좀 디텍터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모셔너의 욕구, 그리고 일반적인 성향, 강점, 약점, 직업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액셔너 성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셔너는 통제력, 성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 액셔너는 삼각형이었잖아요. 높게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셔너 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해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훌륭한 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통제력, 성취에 대한 욕구, 그래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분들, 경쟁을 통해서 위계 질서를 잡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함, 위로 올라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액셔너 분들은 회사에서도 빠르게 성과를 내고 빠른 승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시스템을 작동하는 규칙이나 패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약간 이제 이 회사가 굴러가는 구조라든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실용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왜냐하면 내 능력을 내가 스스로
검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내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시고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상황을 추구한다. 약간 T 성향이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머리가 판단하는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인 상황을 추구하고요. 합리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 아까 레볼루셔너 분들은 너 정말 독특하다 이런 말을 좋아한다면 액셔너 분들은 너 정말 능력 있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다음은 우리 액셔너의 일반적인 성향 한번 보시면 주도적으로 행동해요. 굉장히 수동적보다는 능동적인 성향이 강해서 누가 뭘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야망이 크다. 남 앞에서 리드하는 것을 좋아한다. 서포트보다는 끌고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다. 자존감. 자기애.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즐겨요. 우리 이모셔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쟁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모두가 윈윈하고 우리는 하나, 다 같이 나눠 가져 이런 성향이라면 액셔너 분들은 내가 1등 해야 돼요. 1등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고 집중력이 높다. 행동하는 것이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나는 것은 바로바로 움직였을 때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꾸물거리는 것을 싫어한다. 굉장히 맺고 끊음이 확실해요. 액셔너 분들은 괜히 마음이 동요해서 잘 끊지 못하고 이런 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안 되는 것을 딱 정리하는 단호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힘, 집중력, 결단력이 빠르고 용감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이 액셔너이신 여자분들은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들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취욕이 높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 열심히 일하고 오래 일한다. 그래서 이 액셔너분들 워커홀릭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밤새 일하고 내가 잠을 줄여서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우리 액셔너의 강점 한번 볼게요. 자신이 맡은 업무에 집중력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액셔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프로젝트보다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하고 성과를 내는 업무에 오래 끌고 가는 일보다는 빠르게 성과를 볼 수 있는 일에 굉장히 적합하세요. 행동이 대담하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남성들과 싸워도 못지않을 정도의 행동력,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어려운 문제들도 비켜봐. 내가 해결할게. 이런 해결사 역할을 하고요. 매우 독립적이고 창의적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액셔너 분들이 빠른 성과를 많이 성취를 하고 만약에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액셔너 분들은 일단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도 될 수도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재도전을 하는 그런 오뚜기 같은
끈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한 번에 다양한 업무, 멀티가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육체적, 왜냐하면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데 이거는 바로 정신력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신력이 굉장히 좋으시다 보니까 육체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따라와.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약간 비인간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액셔너분들 이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아까 이 점수 통계를 냈을 때 비슷비슷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면 이 모든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서도 나와 좀 가까운 단어들이 좀 다 비슷비슷하게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향을 정리해 놓은 게 많은 이거 완전 난데? 이런다면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시간관념이 철저해서 시간을 잘 지키고 관리를 잘함. 이런 강점들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약점도 한번 볼게요. 액셔너의 약점. 의심이 많고 충동적이에요. 이거 진짜야? 이거 되는 거 맞아? 현실 가능해? 이렇게 일단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모셔널 성향이 있으면 괜찮지만 이모셔널 성향이 없다면 조금 의심하는 성향,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성향이 강하시고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전에 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시장 분석도 하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좋지만 일단 먼저 몸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생각이 들면 하고 있어요.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좀 꼼꼼하지 못할 수 있고요. 완고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죠. 우리 액셔너분들 이렇게 뾰족뾰족한 세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콕콕 찌른다. 그리고 액셔너분들은 요점을 정확하게 액셔너의 삶은 사냥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정확하게 찍어서 잡아서 낚아채야 돼요. 그런데 말 자체를 혹은 일 자체를 순서 없이 시스템 없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거 하다 말다가 이런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두서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말. 그러면 잠깐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그래서 어떡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맞아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조금 무관심할 수 있고요. 전체보다는 현재 자신의 업무에만 초점을 맞춘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액셔너분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과거에는 미련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쿨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정서적인 교감보다는 지적인 교감. 우리 아까 이모셔너 분들은 감정적인 교류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액셔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지식에 대한 교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높은 기준으로 쉽게 만족하지 않고 늘 긴장 속에 살아감. 그래서 이 분들은 일단 목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계속 도전해야 하다 보면 자신을 더 통제하고 더 가두고 더 이제 잠을 줄여서라도 더 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몸이 긴장해 있고 근육이 조금 수축해 있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의식하셔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셔너의 직업 보시면 리더가 되고 책임을 지며 타인을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강해서 기획, 성과 달성 이런 업무에 성과가 있어요. 너무 늘어지는 장기 프로젝트 혹은 정답이 없는 연구 이런 거보다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빠르게 이루고 빠르게 성과를 볼 수 있는 일, 과정보다는 결과주의자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체계화시키고 관리 감독해 나가는 업무에 적합합니다. 협동심이 요구되는 직업이나 직무에는 맞지 않음. 하지만 이거는 첫 번째 성향이 액셔너가 나오고 두 번째 성향이 이모셔너가 나오는 A, D 성향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모셔너 성향이 있어서 협동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맞는 직업으로는 CMO, 주식, 채권 중개인 바이어, 기업가, 건축가, 투자 전문가, 사업가, 언론인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종교 지도자, 정치가, 파일럿, 프로 운동 선수, 소방관, 각종 기자, 시장조사 전문가, 기술사, 변리사,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액셔너 성향에 뭔가 당장 움직일 수 있고 빠른 결과와 성과를 볼 수 있는 직무 또는 리드하는 역할, 타인을 관리하는 역할이 뛰어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액셔너의 성향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디텍터. 우리 디텍터는 네모였어요. 아주 안정적인 바위 같은 큰 바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확, 공정,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규칙과 계급, 위계 질서가 잘 잡힌 체계적인 조직을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텍터이신 분들은 같은 어떤 산업에 가시더라도 공기업, 대기업 이런 것들도 잘 맞으시고 대부분 직업군인이신 분들이 이 디텍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조직, 위계 질서, 계급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존중하고 잘 따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레볼루셔너랑은 완전 반대되는 성향이죠. 그래서 이 디텍터 분들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가 정시에 출근하고 매월 안정적인 급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사회적인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 이 디텍터 분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정도에서 어긋난 이런 규칙에서 어긋난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명확하게 해결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을 원한다. 이런 독창적인 일, 뭔가 결과가 없는 일 이런 거보다는 정확하게 기간이 주어지고 어떤 도달해야 되는 결과치가 있는 일들 거기서 끝까지 끌고 가는 뒷심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액셔너랑은 다르게 제가 액셔너 분들은 단기 성과를 내는 일에 적합하다고 했다면 이 디텍터이신 분들은 장기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합리적이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업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함.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디텍터에는 일반적으로 질서, 전통, 도덕을 중요시하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며 효율을 추구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모호한 것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디텍터 분들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우리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사실인 양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더라도 정확하게 검색을 해보고 그것이 정말 사실일 때 내가 그것을 믿는
자신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 체제를 고수한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시고 행동하기 전에 정확히 관찰한 후에 신중하게 생각한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묻고 생각하기를 좋아함.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세세하고 꼼꼼하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또 디텍터 성향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텍터의 강점의 경우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빈틈없이 세밀하고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디텍터 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디텍터 분들을 또 어느 정도 좀 높은 직위를 가실 수 있는 이유가 신뢰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굉장히 믿음을 살 수 있어요. 규칙적이며 철저하고 자기 절제가 뛰어나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런 도파민보다는 안정적인 호르몬을 더 추구하고요. 훌륭한 관리자이자 행정가이다. 조심성이 있고 매사에 미리 준비하는, 항상 약속 장소에도 미리 가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약에 상비약을 챙겨 다닌다든지 이런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텍터 분들이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약간 보부상처럼. 공공심이 강하고 윤리 원칙을 잘 지킨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직관이 강하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수집에 능숙하다. 체계적인 접근과 세부 계획 수립에 능숙하다. 이런 장점들을 들 수 있고요. 우리 약점 한번 보겠습니다. 디텍터의 약점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합니다. 검증된 것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원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도 자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거 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이렇게 좀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변화와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과 안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디텍터이신 분들은 항상 규칙적인, 길도 가던 길로만, 어떤 식당에 가서도 먹던 것만, 심지어는 식당도 가던 식당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식당도 새로운 데를 잘 가지 않으시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자신이 맡은 업무 외에 다른 사안들은 신경 쓰지 않음. 요거는 이제 이모셔너 있는, 마찬가지로 DE 성향이신, 이모셔너가 있으신 분들은 타인들도 잘 배려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사람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능숙하게 읽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이모셔너 성향이 없을 때. 그리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 왜냐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항상 팩트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막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답답해.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왜 이렇게 안 된다고만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자신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권위에 대한 지나친 존경이나 충성, 계급제도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위아래 계급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그 회사 생활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지나치게 고민해요. 왜냐면 돌다리도 많이 두들겨 봐야 하기 때문에 고민과 생각이 의외로 많으시다. 그 다음에 디텍터의 직업 한번 볼게요. 체계적으로 잘 구조화된 대규모 조직에 적합하고요.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세밀함을 요구하는 업무에 적합하고, 회계나 투자 관리 같은 업무, 회계, 숫자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창의성을 필요로 하거나 변화가 심한 업무 또는 정서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업무에는 조금 어려운, 약간 우리 AI다, 로봇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관리, 재고 관리, 은행 TM, 문서 관리, 회계, 상품 관리, 물류 관리,
변호사,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과학자, 공무원, 시스템 분석가, 회계사, 기술자, 측량사, 정비사, 치위생사, 약사, 안경사, 작사가. 우리 처음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거 식스센스에서 그레이님과 로꼬님이 이제 음악을 만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막 영감을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음악이 흘러가는 규칙도 정확하게 규칙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디텍터이신 분들이 로꼬와 그레이님이 이 디텍터 성향이 나오셨고요. 방송 작가, 편집자, 번역가, 연구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직업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이 의외로 요리사분들,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데 요리사분들이 디텍터 성향 굉장히 강하십니다. 요리도 막 영감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정량과 규칙, 조화, 이 음식과 이 재료와의 궁합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요리사분들도 이 디텍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4가지 레볼루셔너, 이모셔너, 액셔너, 디텍터의 성향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창조가인 레볼루셔너, 상담가인 이모셔너, 행동가인 액셔너, 분석가인 디텍터. 이들의 니즈는 창조가는 모험 유전자예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살아가고요. 언제나 이들은 인생을 발견하면서 살아요. 새로운 것을 발견. 그래서 놀라운 것, 새로운 것, 제품을 구매할 때도 신선한 것, 신상 이런 것에 굉장히 반응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존에 봤던 것, 내가 이미 아는 것,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원하고요. 자유로운 영혼, 재미와 새로운 변화, 아이디어 뱅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강점으로는 통찰력, 직관력, 창의력, 설득력, 컨셉 도출에 능숙하고 이들의 키워드는 인간 비글이다. 우리 비글은 악마견으로도 유명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창조가들은 인간 비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상담가 같은 경우에는 관계 유전자가 발달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가치의 가치, 협력과 조화, 프로 커뮤니케이셔너다. 그래서 이들의 강점으로는 표현력, 직감력, 친화력, 그리고 협상력,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인간 라텍스, 우리 라텍스라고 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흔들림 없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함을 뜻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 이모셔너 분들은. 그리고 행동가 분들은 경쟁 유전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싸워서 쟁취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과 달성에 대한 성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하면서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사냥을 하는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매 순간 내 목표를 선택하고 내 선택한 목표를 강하게 쟁취하면서 사냥 유전자가 발달해 있고요. 말보다는 행동, 도전과 성취, 카리스마적인 리더 이런 것들, 그리고 추진력, 집중력, 결단력, 실행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 불도저다. 우리 불도저는 앞으로 밀고 나가죠. 장애물이 있으면 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액셔너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앞길을 막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규칙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함과 안전감을 추구하고요. 신중한 계획, 원칙과 질서, 훌륭한 행정가이다.
분석력, 준비성, 논리력, 체계적, 세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 현미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꼼꼼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성향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느 게 좋고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다 필요한 역량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조가들만 다 모여있는 세상은 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조직, 시스템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상담가라면 모두가 서로서로 배려하기 때문에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행동가라면 모두 자기가 잘났고 내 맘대로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화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기가 어렵고 결국 서로서로 불화만, 싸움만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모두가 분석가라면 다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잘 결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에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창조가, 상담가, 행동가, 분석가 이 4가지의 성향이 균형을 이룰 때 이게 큰 조직이던 작은 조직이던 다양한 성향들이 함께 공존을 할 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좋은 성과,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들과 이러이러한 성향 때문에 우리가 잘 맞구나. 혹은 우리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성향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강점을 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보완해 주시면 훨씬 더 나의 브랜딩을 잘 포지셔닝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ICRU 성향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성향들 잘 체크해 주시고 나의 강점과 약점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는 브랜드 포지셔닝 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야 스스로에게 또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렇게 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이미지 브랜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한 이름으로 남고 싶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개발해야 될 역량,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나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개발해야 하는 역량은 단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커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아까 R, E, A, D 성향 중에서 내가 가장 높게 나온 성향, 저는 A, 액셔너 성향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액셔너 성향에서 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살려볼 거고요. 단점은 내가 좀 낮게 나온 저는 이 성향에서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개발해야 될 역량을 잘 밸런스의 조화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가지의 성향을 다시 한번 장점을 정리를 해보면 레볼루셔너, 이모셔너, 액셔너, 디텍터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배웠던 퍼스널 아이덴티티, PI 요소 중에서도 우리 표정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요. 매너, 그리고 바디랭귀지, 그리고 화술. 요 4가지 부분은 제가 성향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 레볼루셔너, 액셔너,
이모셔너, 액셔너, 디텍터 성향들이 다 이 성향에서 드러나는 표정, 매너, 바디랭귀지, 화술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를 봤을 때 혹은 목소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행동도 크고 목소리도 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적은 분들 또는 목소리도 굉장히 차분하고 천천히 낮은 보이스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레볼루셔너와 액셔너 분들은 행동도 조금 크고 말도 조금 목소리도 좀 크게 하시는 편이에요. 이쪽에는 좀 크다 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거예요. 행동도 크고 목소리도 크다. 그리고 빠르다 또는 빠르다. 행동과 목소리가 빠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레볼루셔너와 액셔너 분들은. 반면에 이모셔너와 디텍터 분들은 좀 작아요. 행동을 이 바디랭귀지 자체도 막 큼직큼직하게 겨드랑이를 보여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물건을 전달할 때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극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는 조금 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리고 작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이모셔너, 디텍터, 좀 크고 빠르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액셔너, 레볼루셔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도 레볼루셔너와 이모셔너는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해요. 표현하는 거,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손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말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액셔너와 디텍터 분들은 조금 통제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많이 한다든지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조금 절제하고 이런 손도 테이블 위에서 숨겨서 보여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손짓이나 손을 보여준다는 것은 신뢰감을 상징하는데 나를 너무 드러내고 오픈마인드를 상징하는데 나를 너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것을 다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손을 책상 아래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동작이 조금 적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볼루셔너 한번 보시면 레볼루셔너는 행동과 말이 크고 빠르고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조금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 개그맨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이모셔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행동이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고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막 이렇게 높여서 하기보다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수다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타인과 대화하면서 호감을 얻고 그리고 알아가고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막 달려들진 않지만 차분하게 타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다가가면서 많은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들이 이모셔너 분들이다. 그리고 액셔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행동이 크고 빠르지만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서론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요점만 파악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액셔너는 목소리나 행동이 크고 빠르기는 하지만 적다, 통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디텍터 분들은 정말 과묵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말을 하더라도 이야기를 나긋나긋하고 천천히 조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성향에서도 표정이나 바디랭귀지, 화술, 보이스 톤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서 이 성향이 곧 나의 퍼스널 아이덴티티 요소가 된다. 표정 같은 경우에도 좀
레볼루셔너나 이모셔너 분들은 다양한 표정들을 지으세요. 즐거울 때는 웃고 실망스러울 때는 우는 표정, 이런 다양한 표정을 짓는 반면에 액셔너 디텍터 분들은 표정 또한 통제를 해요.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것을 티내지 않고 포커 페이스를 한다든지 뭔가 나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면 아까 제가 손을 보여준다,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얼굴에 많은 표정을 담겨버리면 내 속내를 다 보여줘서 경쟁력을 잃는다. 혹은 그런 경쟁에서 내가 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액셔너와 디텍터 분들은 조금 숨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 강점들 보시면 레볼루셔너는 통찰력, 직관력, 창의력, 설득력, 컨셉 도출에 능숙하고요. 이모셔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력, 직감력, 친화력, 협상력,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액셔너는 추진력, 집중력, 결단력, 실행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요. 디텍터 분들은 분석력, 준비성, 논리력, 체계적, 세밀함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저는 액셔너가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추진력을 제 강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내가 가장 높게 나온 성향에서 나의 장점, 나의 강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강점을 키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좀 낮게 나온 성향, 저는 이모셔너, 레볼루셔너가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내가 좀 기르고 싶은 역량, 발전시키고 싶은 역량으로는 공감 능력, 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기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추진력, 내가 개발해야 하는 역량으로는 공감 능력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두 가지의 강점과 약점을 나의 강점은 추진력이 될 거고 나의 약점이 공감 능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뒷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추진력, 개발해야 되는 역량은 공감 능력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추진력 있고 공감 능력이 있는 내가 뭐가 될 것인지 나의 꿈 혹은 나의 목표를 설정해 주실게요. 이게 직업이어도 되고요. 어떠한 뭔가 롤이어도 되고 그랬을 때 저는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추진력과 공감 능력을 살려서 좋은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르고 선택한 키워드들이 다르실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키워드들을 우리 빈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브랜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추진력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거예요.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성과 달성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일 처리 방식도 굉장히 빠르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력을 통해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공감 능력으로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키워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브랜딩을 할 것인지를 조금 부풀려서 길게 풀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보다 더 길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키워드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개발해야 되는 역량을 키워드를 잘 잡으시고 나의 포지셔닝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키워드에는 슬로건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한마디의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영어 문장을 만드셔도 되고,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간단한 키워드들만 조합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color you up. 컬러를 통해서 너를 더 성장시키고 너를 더 내보일 수 있는, 나를 꾸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의 슬로건은 Color You Up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저의 SNS 계정의 이름으로, 아이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저의 그 계정을 보면은 컬러 유업이라는 제 아이디와 그리고 밑에 게시물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일치를 하면서 저라는 브랜드 포지셔닝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SNS로 포트폴리오도 많이 쌓고 많은 업체의 연락과 이제 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SNS를 통해서 자기 브랜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의 이미지 브랜딩이 무엇인가부터 어떻게 브랜딩을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알아보았는데요. 나의 브랜딩을 통해서 나의 매력을 잘 살리고 좋은 포지셔닝을 통해서 매력적인,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